자, 지난 시간에 우리가 부상의 원인과 부상을 당했을 때 회복 과정에서 우리가 심리, 정신력, 머리가 원인되고 회복 과정에 도움을 줄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 부상을 당했을 때 우리 선수들이 어떻게 반응을 하는지 그 단계가 있어요. 처음에 딱 부상을 당했을 때 우리는 거부를 해요. 아, 나한테 이런 일이 뭐 이런 식으로 거부를 하고 그걸 또 받아들이고 또 우울의 단계를 거치고 뭐 이런 어떤 일련의 과정들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 우리가 부상을 당했을 때 정확한 그 원인 분석이 현실에서는 잘 되지 않고 있다는 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 원인 분석을 어떻게 하면 제대로 할 수 있느냐, 그 방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상을 당했다. 우리가 부상을 당하면 보통 어떤 생각들을 합니까? 저도 선수생활 때 부상을 참 많이 당했습니다. 전신마취 7번 했어요, 이제. 저희는 이제 제가 사이클을 탔잖아요. 사이클을 타면 넘어지게 되면 어깨, 쇄골이 골절이 돼요. 골절이 그냥 떡 불러지는 것이 아니고 뼈가 으스러져요. 그래서 철판을 대고 핀을 박죠. 그러기 위해서는 이 머리하고 가깝기 때문에 우리는 전신마취를 했어요, 저희 같은 경우는. 그리고 부상을 당하면 어떤 생각이 듭니까? 처음에 딱 부상을 당했다. 와, 부상 한번 당하면 저희는 한 4개월, 5개월 정도 시합을 못 뛰어요. 1년에 뛰는 시합이 정해져 있는데 그 기간 동안 시합을 못 뛰게 되면 자연적으로 수입이 없어지게 되죠. 그 수입, 경제적인 부분에 대한 압박, 스트레스 확 받죠. 그 다음에 나이가 들어서 만약에 그런 부상을 당했다. 그러면 회복하는 기간이 더 길어져요. 그리고 복귀를 했더라도 예전 기량을 되찾기는 쉽지가 않아요. 이런 부분에서 어떤 스트레스, 그걸 하나의 우리는 재난으로 보는 거예요. 재난. 아, 재난이 발생했다. 충격. 창피하고 서투른 스윙으로 좌절감. 창피하기도 하죠. 많은 사람들이 쳐다보고 있고,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도 길 가다가 넘어졌다. 발을 곁들여 넘어졌다. 아픈 것보다 창피하잖아요. 그 부분도 좌절감, 그 부분도 선수들의 반응입니다. 연습의 고역에서 벗어났다. 이걸 긍정적으로 해석하기보다는 부정적인 해석이라 봐야 되겠죠. 일단은 연습의 어떤 고통에서 벗어났다는 해방감은 긍정적일 수 있지만, 그걸로 인해서 훈련을 하지 않게 된다는, 또 그로 인해서 성적이 안 나올 수 있다는 어떤 결과에 도달한다면 부정적으로 해석할 수 있겠죠. 시합하는 시간의 부족, 시즌의 낭비. 시즌은 정해져 있는데 그 기간 동안 시합을 출전해야 되는데 출전하지 못하고, 그 다음 훈련을 하고 싶어도 몸이 아파서 훈련에 참석하지 못하는 경우. 운동선수는 자기가 가장 잘하는 게 운동이에요. 그 운동을 하지 못한다는 어떤 부분은 부정적으로 다가오죠. 진짜 부상을 당했을 때 운동을 하고 싶은데 밖에서 운동을 못하니까, 저 같은 경우는 집안에서 다리를 다쳤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 상체 운동만 하는 겁니다. 어깨를 다쳤다, 하체 운동만 하는 겁니다. 밖에서 자전거를 못한다, 집에서 고정시켜놓고 자전거 타는 거지. 이런 식으로 운동을 하고 싶어 하는데 그걸 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선수들은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경우도 있어요. 부상을 당했다. 아, 그러면 내가 이 부상을 완벽하게 회복해서 다시 내 모습을, 더 발전된 내 모습을 보여주겠다. 어떤 용기를 표현해 줄 수 있는 기회로 볼 수 있어요. 도전으로 볼 수도 있고요. 또 어떤 선수는 삶의 다른 측면에 접근할 수 있는 기회로 볼 수 있어요. 기회의 시간. 우리가 운동선수들은 운동하는데 하루를 다 보내요. 그래서 다른 분야에 관심을 가질 시간이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운동만 하기에도 부족한 하루다. 하지만 부상을 당했을 때는 시간이 많죠. 그래서 다른 분야, 병원에 입원하면 하루 종일 그냥 생활해야 돼요. 그때 뭘 하겠습니까? 영화도 보고
평상시 자기가 관심 있었던 분야 인터넷 검색도 하고 뭐 그런 식으로 다른 분야에 접근을 할 수가 있다는 어떤 기회의 시간으로 볼 수도 있는 거죠. 현장에서 이런 부상을 당한 선수가 있다라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때 우리 코치들과 주위의 동료들 그리고 그 부상당한 선수 자신은 어떤 생각을 할까요? 코치 입장에서는 만약에 축구다. 축구팀에서 어떤 선수가 부상을 당했다. 팀의 어떤 전력이 손상을 입게 되죠. 그래서 그 선수 너 왜 부상을 당했어? 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런 생각 이면에 선수가 어떤 생각을 하느냐도 중요하죠. 그런 생각을 선수가 한다는 겁니다. 지레 짐작한다는 거죠. 선수 입장에서는 코치는 지금 내가 평상시 같이 부상당하기 전같이 열심히 뛰어줬으면 하는 바람일 거야. 그래서 나는 부상은 당했지만 열심히 뛰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고 아프지만 그걸 꾹 참고 시합을 훈련에 임해야 되겠다라는 어떤 마음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그게 정상적이진 않죠. 결과적으로 그렇게 훈련에 참가하고 그렇게 시합을 뛰고 아픔을 참으면서 시합을 뛰었을 경우에는 결국 선수 자신에게는 선수 생명을 단축시키고 그 부상은 또 다른 부상을 만들게 되고 아니면 다른 부상을 유발시키는 원인이 될 수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지도자들도 그 부분에서 부상당한 선수가 만약 이런 생각, 비정상적으로 운동을 참가하고자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지도자는 그렇게 하지 못하게 해야 돼요. 장기적으로 봤을 때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김성근 감독, 유명하죠. 훌륭한 지도자입니다. 김성근 감독 같은 경우도 부상당한 선수에 대한 어떤 관리를 확실하게 했어요. 그래서 부상당한 선수는 따로 훈련을 시켰어요. 그리고 체력 트레이너라든지 아니면 뭐 관리해주는 어떤 마사지사나 뭐 이런 분들을 채용할 때도 트레이너를 채용할 때도 선수보다도 이 부상에 대해서 잘 아는 트레이너를 채용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부상을 잘 관리해 줄 수 있는 트레이너를 채용을 통해서 부상당한 선수를 잘 케어해 줬다는 거죠. 그리고 부상당한 선수는 부상당한 선수끼리 모아서 재활조를 만들어서 훈련을 시켜서 빠른 회복을 도왔다는 거죠. 연구 결과에서도 우리가 부상당한 선수가 심리적인 고통을 절반 정도가 심리적인 고통을 받는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고통을 받느냐? 스트레스, 근심, 화남, 치료도 문제죠. 어떤 병원이 어떤 내 부상에 대해서 누가 어느 병원에서 어떤 의사가 치료를 잘하고 그 다음 재활 과정에서 또 어떤 물리치료를 받아야 되고 뭐 이런 부분 치료 문제, 슬픔, 집중주의 문제, 운동 중독 부상을 당하면 더 욕심을 내서 훈련을 하려고 해요, 선수들이. 그러다 보면 운동 중독, 오히려 기량은 더 떨어지죠. 뭐 그런 악순환을 겪는 경우도 많습니다. 효율적으로 훈련하는 어떤 훈련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는 거예요. 무조건 열심히 하면 된다라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했을 때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 인지적 평가 모델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개인적인 요소, 환경적인 요소로 인해서 어떤 두 가지 원인으로 해서 부상이 발생하고 이 부상이 발생했을 때 우리는 감정적인 반응을 일으킨다. 그 반응은 화남, 슬픔, 그 다음에 안심, 뭐 이런 복합적인 어떤 정서적인 감정을 일으키고 이로 인해서 우리는 행동적 반응을 하게 된다. 치료를 할 수도 있고 회복관리 조정에 충실할 수도 있고 근데 중요한 건 이 행동적 반응의 시기가 문제예요. 얼마만큼 빨리 행동적 반응을 하느냐 아니면 그 기간이 길어지느냐 이게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 기간이 길어질 때 감정적 반응에서 우울증을 동반했을 경우에는 그 기간이 엄청나게 길어져요. 그러면 결국에는 복귀 못하고 은퇴하는 경우도 발생한다는 거죠. 부상당한 선수의 반응을 세부적으로 한번 살펴볼게요. 먼저 부상을 딱 당하게 되면 어쩌지? 실제로 저는 그랬어요. 부상당하면 제가 결혼하고 부상을 당했을 때는
저 같은 경우는 시합을 뛰어야지 돈이 나오는 어떤 그런 시스템이었어요. 시합을 3, 4개월, 5개월 시합을 못 뛰면 수입이 없어 지금. 개인적으로 보험도 가야겠죠. 고정적으로 생활비도 나가죠. 뭐 이런 부분에서 딱 중단이 돼버리니까 막막한 거죠. 일단은 경제적인 압박감, 그 다음 치료에 대한 부담, 회복해서 내가 재개량을 발휘할 수 있을까?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서. 뭐 그런 부분. 그 다음에 운동선수들은 운동이라는 부분의 어떤 정체성의 대다수를 차지해요. 근데 이 운동선수가 운동을 못하게 됐을 때, 부상을 못하게 됐을 때는 이 자아 정체감이 엄청나게 낮아져요. 그 병원에 입원해서 보면, 입원해서는 운동을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어떤 부분에서 다른 사람들과 대화를 하고 다른 사람들과 어떤 다양한 부분에서 얘기가 돼야 되는데 운동선수다 보니까 그러한 부분에서 아는 게 별로 없잖아요. 물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의 선수들은 다른 분야에 관심을 많이 안 가지는 선수들이 많아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자아 정체성이 많이 떨어진다. 그래서 운동을 했던 선수하고만 계속 만나는 경우가 많이 생겨요. 실제로 병원에서 다른 사람들하고 대화가 단절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 다음에 잠재적으로 위험한 태도로 반응한다. 잠재적으로 위험한 태도로 반응한다. 부상에 대한 공백 기간이 장기화로 공포와 불안을 느낀다, 선수들이. 과연 내가 회복해서 재기량을 발휘할 수 있을까? 뭐 이런 불안. 또 심각한 부상을, 다리를 절단했다. 사이클 선수는 그런 경우 많습니다. 다리를 절단하는 경우, 내가 사회생활을 잘할 수 있을까? 평생 자전거만 탔는데 사회 나가서 내가 적응할 수 있을까? 그 고통 엄청납니다. 그 불안. 이로 인해서 자신감이 상실되고 수행이 감소된다. 수행도 감소되게 돼요. 그 다음 공격적으로 행동하게 된다. 우리가 부상을 딱 당하면 처음에 어떤 나오는 행동이 거부를 하고 그 다음에는 공격적인 어떤 행동이 나오게 돼요.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그걸 폭발시키는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110%의 노력을 한다. 과훈련을 하게 되는 상황이 생겨버려요. 의욕이 너무 넘친다는 거지. 다른 사람 100 할 때 나는 110을 해야지 빨리 회복해서 재기량을 잘 수 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그게 오히려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다는 걸 염두에 두셔야 될 겁니다. 고통을 인내하고 재활을 하다 보면 또 다른 부상을 발생하고 결국에는 약물에 의존하게 돼요. 약물에 의존하는 상황이 생긴다. 자존감이 저하된다. 자아 정체성이 좁아지고 낮아지니까 자존감도 자연적으로 낮아지죠. 주위에서 예전에 운동 잘할 때, 실력이 좋을 때, 성적이 좋을 때는 주위에서 막 받들어줬어요. 근데 부상당하고 이제 실력이 뚝 떨어졌죠. 회복하려면 언제 회복할지 모르고. 그러면 주위에서는 이제 별로 신경을 안 쓰게 돼요. 비중이 낮아진다는 거죠. 그러면 스스로 느끼는 거죠. 그걸. 내가 이제 불필요한 존재가 되었구나. 필요 없는 존재가 되었구나. 분리외로 죄책감, 꾀병, 정신적 강인함의 부족 이런 것들을 발생시키게 됩니다. 부상을 당한 선수는 훈련에 참석을 못해요. 못하는 경우 많죠. 제가 예전에 수영팀을 상담을 했었는데 특강을 많이 나갔어요. 수영팀 같은 경우는 수영이 좀 힘들잖아요. 다른 선수들은 힘들게 훈련하고 있는데 부상당한 선수는 옆에 앉아서 그걸 구경하고 있는 상황이 연출이 됩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 선수는 속으로 어떤 생각을 가질까요? 애들이 저를 힘들어하는데 나는 부상당해서 안 하고 있구나. 그걸 어린 애들은 그걸 이용하는 경우도 있어요. 꾀병을 부리는 경우도 생긴다는 거예요. 이렇게 선수들은 다양한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걸 단계별로 한번 나눠볼까요? 5단계로 나눌 수 있어요. 처음에 거부 단계. 나한테 이런 부상이 왜 발생해? 왜 하필이면 나야? 거부를 하게 돼요. 그리고 부상의 정도를 축소한다. 별거 아닐 거야. 축소를 해요. 그 다음에는 이제 뭐냐요? 분노를 해요. 화가 나는 거죠. 가장 가깝고 가장 편한 사람, 가족한테 화를 분출을 시킵니다. 거부하고 그 다음에 분노하고 그 다음 단계가 이제 중요한 단계입니다. 합리화, 흥정 단계. 이 단계를 슬기롭게
거쳐야 돼요. 그 부상당한 그 이유를 찾는데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근데 대다수의 선수들은 어디에서 이유를 찾느냐? 여기죠. 상대 선수. 상대 선수가 너무 과격하게 했다. 축구장 필드에 있지. 축구 선수는 축구장. 뭐 이런 부분. 아니면 뭐 저 같은 경우는 시합할 때 뭐 전술 전략의 어떤 원인을 돌리는 경우도 많았어요. 뭐 그런데 돌리고. 근데 실상 우리 부상의 원인은 거기 있지 않죠. 우리의 어떤 정신, 마음, 머리에 있다는 거죠. 어디 있냐? 압박감. 이 경기를 잘해야지 내가 2군으로 안 내려가는데, 이 경기를 잘해야지 내가 스카우트 되는데, 이런 압박감이 하나의 원인. 그 다음 집중하지 않았다. 부상의 원인의 가장 큰 것은 집중력 부족입니다. 그리고 운전할 때도 집중 안 하면 사고 나죠. 운동도 마찬가지예요. 시합 중에 집중 안 하면 부상으로 이어집니다. 워밍업을 충분히 하지 않았다. 워밍업. 몸이 제대로 안 풀린 상태에서 시합을 하게 되면 부상을 입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원인을 정확하게 파악해야 되는데, 실제 현장에서는 그 원인 파악이 제대로 안 되고 있다는 거죠. 상대 선수나 환경의 영향을 탓으로 돌리는 거죠. 그래서 이 합리화 흥정 단계에서 어떻게 부상의 원인을 잘 파악하고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대처를 하느냐에 따라서 부상을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다. 그 다음 단계는 우울의 단계입니다. 이 우울의 단계가 참 중요해요. 이제 회복하는 과정이죠. 과정인데, 이 우울의 단계를 슬기롭게 극복을 해야지만이 다음 단계로 빨리 넘어갈 수 있어요. 빨리. 근데 이 우울의 단계가 지나치게 길어지게 될 때는 은퇴 산업까지도 가는 거죠. 그래서 이 우울의 단계가 조금 길어진다라는 어떤 생각이 들 때는 스포츠 심리 상담사의 도움을 받으세요. 그래서 그 우울의 단계를 빨리 극복하세요. 그리고 그 다음 단계, 인정과 수용의 단계로 넘어가서 재활 훈련에만 집중을 하세요. 재활 훈련에 올인하세요. 그래서 이 5단계를 거치는데 제일 중요한 거는 부상의 원인을 제대로 찾고 이 우울의 단계를 빨리 거치는 게 핵심이다. 자, 이러한 단계는 선수들마다 다 틀려요. 어떤 선수는 빨리 단계를 극복해서 빨리 재활에 이루고, 어떤 선수는 이게 좀 늦어요. 그래서 성격이라든지 지지의 정도에 따라서 차이를 보인다. 이 지지는 주위 사람들의 어떤 도움이죠. 어떻게 해야 되느냐? 부상을 당하면 평상시의 감정을 유지하고 빨리 인정해야 된다. 받아들여야 돼요. 내가 지금 부상을 입었다. 입었구나. 그러면 내가 어떻게 이제 앞으로 해야 되겠다라는 걸 미리 빨리 인정을 해야 돼요. 빨리 인정하기 위해서는 부상 당하기 전에 부상을 당했을 때 내가 어떻게 대처해야 되겠다는 어떤 마음의 준비가 돼 있는 게 좋겠죠. 빨리 인정하고 재활에 최선을 다하는 게 중요하다. 앞서 말했지만 합리화 단계에서 명확하게 원인을 파악하는 게 중요하면 이로 인해서 우리는 재발도 방지할 수 있고 빨리 회복도 할 수 있다. 심한 우울이 지속될 때는 스포츠 심리 상담사를 찾아가야 되고, 부상에 대해서 스스로 책임지는 게 중요하다. 부상을 당했을 때 우리는 신체적인 부분에서 어떤 치료를 하기 위해서 의사의 도움을 받죠. 하지만 이 의사의 도움조차도 내 의지로 인해서 적극적으로 의사의 도움을 받아라. 어디가 어떻게 아프고 얼마만큼 치료를 해야 되고 어떻게 하면 치료를 빨리 할 수 있고 이런 정보를 의사한테 얻어내야 합니다. 그리고 이 의사한테 안 되면 저 의사한테 찾아가세요. 도움을 받으세요. 적극적으로 의사의 치료를 받아야 되고, 적극적으로 치료뿐만 아니라 예를 들어 스포츠 심리 상담, 내가 심리적인 문제가 있다. 그러면 그 부분에서도 내가 팀이다, 프로팀이다. 그러면 프로팀에 요청을 하세요. 제가 지금 이런 부분에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케어가 안 되고 있습니다. 스포츠 심리 상담사를 채용해 주세요. 라고 얘기를 하세요. 적극적으로 스스로 책임을 질 때만 부상은 빨리 회복되고 다음에도 부상을 입을 확률이 낮아집니다. 이런 5단계 위에도 또 다른 부작용이 있어요. 그게 뭐냐? 자신감 제가 앞서 살펴봤죠. 그 다음에 믿음 감소로
인해서 공포, 불안, 감정이 유발된다. 이러한 감정을 잘 통제하는 게 중요하다. 그리고 이러한 감정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감정이다. 받아들여야 된다. 이러한 감정을 빨리 받아들이고 그걸 빨리 해소하는 게 중요하다. 그 얘기입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이 부상을 당했을 때 우리 선수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부상을 당했다. 빨리 인정하자. 스포츠의 한 부분이다. 부상도 스포츠의 한 부분이다. 빨리 인정하고 신체적인 면만 회복했다면 앞으로는 어떻게? 정신적인 면도 회복해야지만이 자신의 최고 기량을 다시 발휘할 수 있다. 그리고 이 정신적인 면을 치료하게 되면 재활 기간도 단축시키고 회복 기간도 단축시키게 된다. 그래서 회복해서 자신의 모든 기량을 발휘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핵심은 이겁니다. 정신적인 면도 치료를 해라. 자, 오늘은 부상을 당했을 때 우리가 선수들이 어떻게 반응을 하는지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반응의 단계는 5단계로 나눌 수 있다. 그 중에서 합리화 단계. 원인을 정확하게 파악해서 그걸 받아들이는 게 중요하다. 그리고 우울의 단계. 4번째 단계인 우울의 단계를 얼마만큼 슬기롭게 빨리 극복하고 그 다음 단계, 재활 단계로 가는가가 중요한 부분이다. 특히 우울의 단계에서 만약에 우울의 그 기간이 길어질 경우에는 스포츠 심리 상담사를 찾으세요. 내가 만약에 프로팀이다. 그럼 프로팀에 요청하세요. 제가 지금 심리적인 부분에서 좀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스포츠 심리 상담사를 채용해 주세요라고 얘기를 하세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스스로 자기의 부상을 치료하고자 하는 의지가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칠게요. 감사합니다.